오늘은 창세기 5장 3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 5장 3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홍수 이전의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에요. 홍수 이전에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조상들. 자, 3892년 기원전 3892년 그대로 창세기라든지 야셀의 책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조상으로 아담을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892년 기원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 출생한 셋의 그 족보들의 셋, 아담. 자, 아담 창조는 3892년 기원전. 그다음에 셋. 그 이전에 사람이 가인하고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가인이 이제 쫓겨났어요. 그 후에 셋이 다시 이제 출생해서 셋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셋. 아담의 창조 3892년 기원전. 그 다음에 셋을 출산했다. 3762년. 셋은 3762년 기원전. 그 다음에 아담은 2962년에 사망했어요. 2962년 기원전. 그 다음에 셋은 3762년에 출생을 해서 아담은 2962년에 930세로 사망을 했어요. 아담의 출생과 또 그 아들 셋의 출생, 그 다음에 또 아담의 사망, 930세에 사망을 했다. 그 다음에 아담이 130세 때에 셋을 출생한 후 800년을 추가 생존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3762년에 셋이 출생을 해서 3762년에 셋이 출생을 했고, 또 셋은 2850년 셋이 912세로 사망했다고. 중간에 이제 에노스가 3657년에 에노스가 출생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자, 셋이 105세 때에 에노스를 출생한 후에 807년을 추가 생존했다. 그래서 그 셋이 3762년 출생을 했고 105세 때에 에노스를 출산했고, 그 다음에 2850년 셋이 912세로 사망했다. 계난. 셋이 여기 보면 이제 에노스가 3657년에 출생을 해서 2752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에노스가 905세로 사망을 했고, 에노스가 90세 때에 게난을 출생하고 815년을 추가 생존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노스가 3657년에 출생을 해서 990세에 게난, 그 후손 게난을 출산했고 2752년에 에노스가 905세로 사망했다. 이렇게 좀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게난에 대해서 게난이 3567년 출생을 해서 2657년 게난이 910세로 사망했다. 게난이 70세 때 마하랄렐을 출산했다. 그러고 840년을 추가 생존했다.
다시 말하면은 게난이 3567년에 출생을 했고 70세 때에 3497년에 마하랄렐을 출산했고 2657년 게난이 910세로 사망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하랄렐은 3497년 출생, 그 다음에 2602년 마하랄렐이 895세로 사망했어요. 마하랄렐이 65세 때에 야렛을 출산한 후에 830년을 추가 생존했다. 그래서 마하랄렐은 3497년에 출생을 해서 65세 때에 야렛을 출산한 후에 2602년 마하랄렐이 895세에 사망했다. 야렛은 3432년 출생했고 또 2472년 960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야렛이 160세에 에녹을 출산한 후에 800년을 추가 생존했다. 그래서 야렛은 3432년 출생을 했고 160세 때에 에녹을 출산했고 또 2472년 기원전 야렛이 960세로 사망했다. 자, 에녹은 3272년 출생했고 그 다음에 2907년 에녹이 365세 때에 사망 없이 승천을 했고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출산한 후에 300년을 추가 생존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3272년 출생, 에녹이 65세 때에 3207년 무드셀라를 출산했고 2907년 에녹이 365세로 사망 없이 승천을 했다. 자, 무드셀라는 3207년 출생했고 2238년 969세로 사망했다. 무드셀라가 187세 때에 라멕을 출산한 후에 782년을 추가 생존했다. 이렇게 해서 무드셀라는 3207년 그 다음에 187세 때에 라멕을 출산했고 3020년에 그 다음에 2238년 무드셀라가 969세로 사망했다. 자, 3020년 라멕은 3020년에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838년 182세 때에 노아를 출산한 후에 595년을 추가 생존해서 2243년 라멕이 777세로 사망했다. 777세. 이렇게 해서 노아가 2838년 출생을 했어요. 2838년. 그 다음에 1888년까지 생존했어요. 자, 2338년 노아가 500세 때에 야렛 첫 번째 아들 장남 야렛 백인의 조상 야벳이 출생했고 야벳 또 1736년
1700. 야벳은 2336년부터 해서 1736년까지 해서 노아가 502세 때에 셈 둘째 아들 셈이 출생했고, 창세기의 10장 21절 창세기 10장 21절에 이렇게 야벳의 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34년 노아가 504세 때 세 번째 아들 함 출생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셈 2236년에 셈이 출생했고, 노아 502세 때 셈이 출생했다. 그 다음에 1888년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5일길 거리 빠라라고 하는 노아의 고향 집에서 아브라함이 58세였을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1888년부터 1868년 약 2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것은 1888년 기원전, 그 이후로 20년 사이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사이에 셈이 448세에서 468세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이미 52세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미 이전을 했고, 정치적 망명으로 셈은 448세에서 468세 사이 그 사이에 셈은 예루살렘에 있는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이주를 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이주했다. 예루살렘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 셈이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 자, 살레망으로 나오지만 그 멜기세덱은 옛 이름이 아니고 공식적인 그 직함이에요. 제사장의 직함이에요. 자, 노아가 500세 때에 첫 번째 아들 야벳을 출산했고, 노아가 502세에 셈 아시아의 조상 셈이 출생을 했고, 노아가 504세에 함 출생했다. 그래서 2238년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났고, 그래서 이때 야벳은 100세, 셈은 98세, 함은 96세. 이렇게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 2238년 기원전 홍수 심판이 있었고, 노아가 950세에 1888년 기원전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이때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셈이 98세 때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은 2238년 기원전, 셈이 98세였을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 그래서 자, 2238년 홍수 심판은 노아가 600세였을 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 이때 야벳은 100세, 또 셈은 98세, 함은 96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셈이 98세 때에 2238년 기원전 홍수 심판이 있었다. 창세기의 11장 10절에 홍수 직전 또 홍수 후에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들, 그 홍수의 2238년 홍수 기준으로 해서 출생 연도, 또 홍수 직후의 사망 연도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2838년 노아가 출생했고 2838 노아 출생. 2238 기원전 홍수가 났고 노아가 600세. 이때 노아가 600세. 그 다음에 1888 기원전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생존해서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난 홍수 시작했을 때가 2238년이에요. 2238년. 그 다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것은 1888년.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나서 35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950세 때에,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2336년 셈이 출생했다. 2336 셈이 출생했다. 2238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셈이 98세 때에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됐다. 1736년 홍수 이후 502년을 더 생존했다. 셈은 600세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셈은 1736년 셈 600세 때에 셈이 사망했다. 이때 야곱이 50세요. 야곱이 50세였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야호와 교육을 받고, 야곱이 50세가 됐을 때 셈 할아버지가 50세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사망을 했다. 그때가 1736년 홍수 이후 502년이 됐을 때요. 2238 홍수 심판. 그 방주에 들어간 날 2월 10일부터 1년 2개월 27일이 지난 때까지 방수 안에서 1년 17일간 생활했다. 창세기 7장 8절에 나오는 얘기. 방주 안에서 생활은 1년하고도 17날. 자, 두 번째 조상, 이제 셈의 후손 아르박삿. 셈의 후손 아르박삿 둘째 조상으로는, 아르박삿은 2236년 출생해서 1798년에 사망했는데, 홍수 직후 홍수 심판이 시작된 2년부터 해서 홍수 심판 이후 440년까지 해서 438년 동안 생존을 했어요. 홍수 직후 2년이 지났을 때 출생을 했고, 방주 내에서 생활은 1년 2개월 27일. 1년 2개월 27일. 방주에서 나와서 임신 7개월 후에 출생을 했어요. 셀라, 세 번째 조상으로는 셀라가 있고, 출생은 2201년 2201. 그 다음에 433년을 더 살아서 1768년에 사망을 했어요. 셀라, 세 번째 조상 셀라. 네 번째 조상,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 에베르, 네 번째 조상 에베르, 셈의 증손자 에베르. 출생은 2171년 2171. 그 다음에 사망은 1707 464세로 사망을 했어요. 이삭이 139세 때에, 야곱이 79세 때에 에베르 조상 네 번째 세대 조상이
야곱 79세 때에 464세로 사망을 했어요. 다섯 번째 조상 뺄렉. 뺄렉은 둘하나 삼칠 출생했고 하나팔98 사망했어요. 239년을 살았어요. 239년. 그 다음에 레우도 똑같은 239년을 살았는데 239세로 출생은 둘하나07 출생했고 1868에 레우가 사망했어요. 239년. 좀 홍수 이후에 출생한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좀 많이 수명이 이제 단축이 됐어요. 많이 수명이 단축이 됐어요. 나이가 뭐 200 몇 년에서 이렇게 다들 돌아가시고, 홍수 이전에 그 아주 오랜 조상들은 거의 한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홍수가 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보통 200년 정도 이렇게 살았어요. 스룩은 230년 살았고 2075 출생을 해서 1845에 스룩이 사망했다. 그 다음에 나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고 148세로 사망을 했고 출생은 2045, 또 1897에 나홀이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로 사망했고 출생은 2016 기원전, 또 1811 기원전, 그때 사망을 했어요. 데라가 205세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상은 아닌데 하도 이제 그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왕이 바로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 그 바벨론의 왕은 니므롯 왕이고, 또 다른 좀 같은 이름이지만 그 발음하기에 따라서 님노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암라펠 또는 아므라벨이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므라벨. 그래서 215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니므롯 왕은 1986에 출생을 해서 1771에 피살이 됐어요. 이 해당 연도는 죽은 연도는 아브람하고 똑같아요. 아브람도 1771에 175세로 사망했어요. 자연사. 그런데 암나펠은 같은 해에 죽었지만 피살. 에서가 15세에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75세로 사망을 했는데 출생은 1946. 그 다음에 사망 자연사 1771 175세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이삭은 180년을 살았는데 이삭은 1846, 아브라함하고 100년 차이가 나요. 1846. 그 다음에 사망은 1666. 총리가 되기 직전 요셉이 29살일 때, 아직 감옥에 있을 때 1666에 그때 이삭이 180세로 사망을 했다. 그 다음에 야곱은 147년을 살았는데 야곱은 1786에 출생을 해서 1639에 147세로 사망을 했고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어요. 제일 마지막에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고, 그 쌍둥이 형 에서는 야곱하고 출생년도 사망년도가 똑같아요. 야곱하고 에서가 출생년도 사망년도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자연사했고
또 아주 초호화스러운 장례식을 치러서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지만 그 에서는 그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막벨라 굴에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목이 잘렸고.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세일 땅으로 그 자손들이 그 시신을 훔쳐서 달아나서 목이 없이 에서의 시신만 가지고 도망가서 세일 땅에 매장을 했다. 그래서 1639년 기원전 이때 야곱과 에서가 사망한 날짜가 같아요. 자, 일단 막벨라 굴에서 에서의 장례식 방해로 제 기준에서 에서의 후손과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야곱의 후손과 또 에서의 후손 간의 전쟁. 자, 막벨라 굴에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에서가 147세로 막벨라 굴에서 목이 잘려 피살이 됐다. 그것이 막벨라 굴 전쟁 1차 전쟁의 시작이에요. 때는 1639년 총리 요셉이 56세일 때, 자, 야곱의 상여를 맡고 서서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던 에서가 막벨라 굴 앞에서 야곱의 막벨라 굴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우발적인 충돌로 인해서 1639년 1639 기원전 1차 전쟁이 일어났고 에서 147세에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고 에서의 머리는 멀리 던져져서 분실이 됐고 에서의 후손이 그 막벨라 굴 전쟁에서 40명이 죽었어요. 40명. 이때는 에서의 후손이 뭐 많아봤자 한 100명이나 100명 좀 넘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40명이 전사를 했고 나머지는 전쟁 포로로 잡혀갔고 에서의 추종자 나머지는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이집트의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에 도망을 갔다. 그때는 힉소스 왕조가 이미 1584년에 마지막 파라오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이제 전사를 한 그때예요. 자, 총리 요셉 56세 때 1639년 야곱이 사망했을 때 야곱이 마지막으로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을 1639년 기원전 1차 전쟁이 일어났고 2차 전쟁이 바로 곧 이어서 2차 전쟁 에서의 후손들이 수도 아바리스까지 쳐들어가서 목이 없는 에서의 시신을 이제 찾아가지고 세일 땅으로 도주했고 여기서 2차 전쟁에서 에서의 후손이 80만 명이 전사했고 또 50명은 전쟁포로로 잡혔고 2차 전쟁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 전쟁포로로 잡혔다. 그 다음에 1585년 총리 요셉이 사망한 후에 전쟁포로가 이제 도망을 했어요. 1585년 총리 요셉이 1585에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거의 한 1년쯤 됐을 때 힉소스 왕조가 멸망할 때에 전쟁포로들이 탈주를 했어요. 1584에. 자, 1638 3차 전쟁. 자, 막펠라 굴에 에서의 시신을 매장할 때가 1639. 거기서 1차 전쟁 또 곧 이어서 2차 전쟁까지 했는데 결국 뭐 에서의 후손들이 힘이 딸리니까 현직 총리
총리 요셉이 지휘하는 군대가 워낙 세니까 1차, 2차 전쟁 패전했고 거의 한 1년 정도를 해서 연합군을 구성하게 돼요. 3차 전쟁에 그래서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83세 때 1638 그때 3차 전쟁을 일으켜서 그때 3차 전쟁에서 전사했다. 이때 60명이 전사했고 사망했고 나머지는 또 전쟁포로로 잡혔다. 에서의 후손의 또 야곱의 후손 간 원한 복수 전쟁, 보복 전쟁 아주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으로 이어져요. 이집트에 잡혀있는 전쟁포로 에서의 손자 스보는 벌써 전쟁포로 1년차 그 전쟁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한 3차 전쟁이었는데 그 3차 전쟁 연합군이 약 80만 명이 모여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총리 요셉 57세 및 애굽의 600명이 그 80만 명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총리 요셉이 57세 거기는 애굽의 아주 강한 자들 600명만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총리 요셉이 57세면 다 합쳐봐야 뭐 이제 좀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들 다 합쳐봐도 겨우 뭐 한 20명 정도 아니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야후와의 전쟁으로 애굽의 강한 자들 전쟁 잘하는 그 특수군 약 600명을 모여서 야후와의 전쟁으로 80만 명의 연합군을 물리쳤다. 그 다음에 1637년 이제 막벨라 굴 1차 전쟁이 일어나고 한 거의 2년 차쯤 됐을 때 총리 요셉이 58세가 됐을 때에 이제 1차, 2차 전쟁 또 3차 전쟁까지 에서의 후손들이 일으켰지만 실패를 했어요. 연합군을 이끌고 80만 명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했지만 또 총리 요셉한테 실패를 했고 총리 요셉이 58세 때 결국 에서의 후손과 세일 땅의 세례 자손 간의 내부 분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1차 파병 1300명. 자, 요것은 이제 왜 이렇게 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3차 전쟁에서 자기네 병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서 연합군을 구성을 했을 때 세일 땅의 자손들도 거기에 연합군에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동쪽의 자손들도 함께 했어요. 이때는 이스마엘 자손은 없었어요. 이스마엘 자손은 아직 가담하기 전이고 요셉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렇게 했는데 3차 전쟁에서 완패를 하다 보니까 에서의 자손들도 거의 멸망 상태고 또 세일의 자손들도 완전히 멸망 상태에서 이제 두 세일 땅에 사는 에서의 후손과 세일의 자손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부 분열 전쟁. 내부 분열 전쟁에서 세일의 자손들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 조상 에서 너희 조상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너희가 일으킨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세일 땅의 세일 자손들이 거의 다 멸망을 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인이 없다. 군인이 다 아주 멸망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희 에서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떠나가라. 이 땅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라. 너희가 어찌 우리 세일 땅을 이제 이어받겠느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전쟁이 이어졌는데 이제 해보니까 세일 자손에는 이제 동쪽의 자손들도 이제 이렇게 뭐 밀어주는 그쪽이 있고 에서의 자손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아프리카에 있는 디나바 앵기스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세일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들과 전쟁을 할 것인데 그들이 우리를 그 땅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세일 땅의 자손들과 전쟁할 것이니까 앵기스의 군대를 좀 보내주라 한 것이 1300명하고 이렇게 해서 1차 파병 그렇게 했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세일의 자손들이 우세해요. 또 2차 전쟁 때도 세일의 자손이 우세하고 피해가 났어요. 파병 그 군대에도 피해가 나가지고 다시 또 2차 파병을 해달라 그래서 앵기스의 군대 600명이 추가 파병을 해서 힘겹게 4차 전쟁에서 세일의 자손들을 에서의 후손들이 이겼어요. 결국 에서의 후손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동쪽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디나바에서 온 파병 군대하고 전쟁하고 밀리고 해서 이제 도망을 갔고 세일의 자손들은 거의 뭐 다 죽었는데 이제 패전을 했으니까 세일 땅에 사는 세일 자손의 그 어린애들 또 여자들 다 죽였어요. 싸그리 학살을 했어요. 학살.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세일 땅에 사는 그 여자애들 남자애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애들 다 잡아갔고 또 어린애들 남자애들도 어린애 중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애들 50명만 살려두고 노예로 삼았어요. 50명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데려다가 이 에서의 후손들의 이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에서의 후손들의 자손을 낳도록 그 다음에 세일 땅의 재산을 완전히 다 몰수했다. 그때가 1637년 총리 요셉이 58세였을 때 자, 1606년 큰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1606년 1606 총리 요셉이 89세였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났고 이때도 또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80만 명으로 에돔의 첫 번째 통치자 벨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1606년 이집트 힉소스 왕조를 공격을 해왔어요. 자, 에서의 후손 연합군 세일 땅의 자손은 이미 멸망을 했고 1637년에 세일 땅의 재산을 완전히 다 몰수를 했고 추가 그 협력군으로 동쪽의 자손들이 연합군에 합류를 했고 이때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제 연합군에 합류하기 시작해요. 에서가 이제 자기가 그 병력이 좀 모자라니까 세일 땅의 자손들하고 전쟁할 때 동쪽의 자손들하고 전쟁했지만 30년이 지난 다음에 뭐 과거에 그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대로 하고 또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쳐 죽일 건데 또 동쪽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노년에 137세 이후로 사라가 사망하고 그드라에게서 난 후손들이 동쪽의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으로 이스마엘 자손들은 하갈의 자손이고 그 프로스에서 앵기스 군대 일부 파병해서 연합군 80만 명을 이루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연합군. 자, 이때는 통치자 에돔의 통치자 불의 아들 벨라는 1636년 에돔이 세일의 자손들을 다 싸그리 학살을 하고 에돔 땅을 차지해서 첫 통치자를 아프리카 디나하바의 앵기스의 백성 중에서 뽑아왔을 때 1636년 첫 번째 에돔의 통치자 30년 동안 통치했을 때
볼의 아들 벨라 통치자가 30년 통치했다. 1606년에 30년 통치했을 때 전쟁을 일으켜서 1606년 전사했어요. 이때 힉소스의 왕조 총리는 89세. 이때 89세 600명 정도 해서 야곱의 아들들 해서 약 3, 40명 정도 수준에서 전쟁인데 역시 야후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아들 총리 요셉이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1554년에 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총리 요셉이 사망하고 31년 후에 일어난 일이고 이미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다 사망한 지 9년이 지났을 때 1554년의 전쟁이에요. 자, 개인적인 기록으로 에서의 손자 스보는 그 힉소스 왕조가 멸망해서 거기서 탈주해서 도망을 와가지고 68세 때에 도망을 와가지고 탈주하고 30년이 지났을 때 1554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때에 이미 시팀의 통치자로 25년을 지냈을 때요. 그래서 시팀 섬의 통치자 스보가 98세에 스보가 주동이 돼서 시팀의 백성들,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그 백인들의 그 그룹이고, 이제 두 번째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 이때는 하닷이 통치할 때요. 자, 동쪽의 자손들이 여기에 협력을 했고,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협력을 해서 연합군 80만 명으로 큰 전쟁을 일으켰어요. 1554년에 큰 전쟁을 일으켰고, 이때는 아프리카에 있는 디나바의 앵기스는 이제 바로 1년 전에 시팀 섬에 공격을 했다가 시팀 섬에 에서의 손자 스보한테 패전을 해서 이때 아프리카 앵기스는 스보 때 전쟁을 패전해가지고 참전이 불가했다. 이 전쟁 소문을 듣고 스스로 모인 애굽 사람들은 힉소스 왕조의 후계자 18왕조의 애굽 사람들이 30만 명이 스스로 모여서 이때 너희도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150명이 참전했어요. 그래서 역시 야후와의 전쟁으로 또 에서의 후손들, 시팀의 자손들 또는 에돔의 자손들 다 패전을 했다. 야세르 책의 58장 17절, 때는 1606년 총리 요셉이 89세 때에 야세르 책의 58장 17절 인용원인데 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에서의 자손들이 전투를 돕기 위해서 전쟁 집결지 세일 땅에 집결해서 이집트 18왕조로 쳐들어갔다. 1637년에 이미 오래전에 세일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들은 이미 1637년 1637 세일의 자손들은 멸망을 했고 세일의 자손들 중 남자 50명은 노예로 남기고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 혼인하지 않은 여자애들은 에서의 자손들의 아내로 취하고 나머지 남자애들은 모두 학살, 집단 살해를 했다. 그래서 세일 땅의 재산을 몰수 1636년에 세일 땅은 에서의 손자 5명이 서로 나누어 가졌다. 그래서 이때는 세 번째 아들 스보는 아직 이집트의 전쟁포로 잡혀 있을 때에 이렇게 5개 나눠서 땅을 나눠 가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3차 그 80만 명이 모여서 세일 땅으로 집결했을 때에 이 진영이 매우 컸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은 백성들이었다. 보병과 기병이 약
80만 명이었다. 이 모든 군대들이 야곱의 아들들 이집트 18왕조들과 다시 힉소스 왕조, 힉소스의 왕조 총리 요셉이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과 다시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쳐 내려갔다. 1606년 당시 총리 요셉 89세 그들이 라암세 수도에서 전쟁을 했고 야세르 책의 58장 18절 때는 1606년 총리 요셉 89세 때에 총리 요셉 89세가 그의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이 함께 나갔으니 약 600명이었다. 그들이 람셋 아바리스예요. 아바리스 수도의 땅에서 그들과 싸웠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에서의 자손들과 다시 싸웠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50년이니까 결국 1656에서 50년을 빼면 1606년이 돼요. 1606년 50년 이집트 이주한 지 50년이 됐을 때 기원전 1606년이 되었을 때 큰 전쟁이 일으켰다. 볼의 아들 벨라 에돔의 통치자 첫 번째 통치자 볼의 아들 벨라 통치 기간이 1636년 또 1606년이 세일 땅에서 에서의 자손들 통치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 전쟁을 일으켰다가 볼의 아들 벨라가 여기서 전사를 해요. 1606년 전사를 해요. 창세기 볼의 아들 벨라 기록은 창세기 3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6장 36절. 자, 1606년 총리 요셉이 89세였을 때, 그 다음에 야세르 책의 58장 19절, 야호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요셉 89세와 그 형제들,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손에 넘겼으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의 백성이 총리 요셉 앞에서 패전하였다. 에서의 후손의 첫 통치자 볼의 아들 벨라가 또 동쪽의 자손들,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 또 앵기스의 일부 파병 지원 병력들 약 80만 명이 구성이 돼서 힉소스 왕조를 공격했지만 총리 요셉하고 전쟁에서 연합군 80만 명이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약 600명한테 패전을 했다. 야후와의 전쟁으로. 야세르 책의 58장 20절 때는 1606년 기원전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다.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20만 명이 쓰러졌다. 에서의 자손들의 통치자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왕의 백성 중에서 모셔온 볼의 아들 벨라가 그들이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서 그들과 같이 전사했다. 그들이 통치자 왕 볼의 아들 벨라가 그 전투에서 쓰러져 죽은 것을 에서의 자손들이 보았을 때 그들 연합군 80만 명에서 20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약해졌다. 창세기 36장 31절, 야세르 책 58장 21절 때는 1606년 야세르 책 58장 21절 총리 요셉 89세하고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여전히 에서의 집에 백성들을 쳤으니 에서의 온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달아났다. 자, 이렇게 해서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애굽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약 600명이 모여서 80만 명을 쳐서 이겼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야세르 책의 58장 22절 요셉과 그 형제들이 온 애굽이 그날 그들을 추격했다. 그들이 또한 그들 중에서 약 300명을 또 쳐 죽였다. 길에서도 그들을 계속 쳤다. 그 후에 그들 총리 요셉 89세하고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그들 연합군 80만 명에서 20만 명을 쳐 죽였으니까 그들로부터 돌아섰다. 야세르 책의 58장 23절 때는 1606년
총리 요셉 89세하고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 중에 잃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12명이 쓰러졌다. 야살책의 58장 24절 때는 1606년. 자, 24절 총리 요셉이 89세 1606년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에서 손자 스보 이미 46세 전쟁포로 꽤 오래 이제 잡혀 있어요. 33년 동안 잡혀 있으니까 그 전쟁포로들에게 짐을 더 지우라고 했으니 그들이 그들 전쟁포로에게 철로 더 결박을 했다. 그것들로 그들의 고통이 더 증가하였다. 총리 요셉이 89세였을 때 에서 손자 스보는 46세로 전쟁포로로 벌써 33년 차에 전쟁포로로 잡혀 있었다. 야살의 책의 58장 25절 야살의 책의 58장 25절 때는 1606년 에서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수치 가운데 돌아갔다. 이는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능력자들이 그 전투에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총리 요셉 89세일 때 야살의 책 58장 26절 때는 1606년 기원전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그들의 통치자 왕 부올의 아들 벨라가 전사를 했다. 그 전투에서 죽었더라. 그들이 서둘러서 동쪽의 자손들 가운데 통치자 한 사람을 모셔왔다. 이제 제일 첫 번째 통치자는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의 백성을 모셔와서 3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0년 동안 통치해서 전사를 했어요.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사를 했고 이번에 둘째 통치자는 동쪽의 자손들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하였다. 이렇게 해서 1583년 에서 손자 스보 제포 이렇게 해서 제포가 68세 때에 이집트에 탈출했어요. 이집트 총리 요셉이 사망한 지 1년 후쯤 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1년 후에 스보가 69세 때 앵기스의 군대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으로 취업을 했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69세에 1583년에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으로 취직했다. 1583년 야셀의 책의 60장 1583년 야셀의 책의 60장의 28절 자, 시팀섬에 요거는 이제 쭉 내려오다가 영화 장면이 싹 잠시 동안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가는 시팀섬에 사는 그 아주 예쁜 여자 얘기로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길어지니까 여기까지